지역의 진심 MBC 경남.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의 축제가 시작된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세대공감 달빛 축제. 은은한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음악과 따스한 이야기로 하나 되는 우리. 울산 태화강에서 열린 제1회 문라이트 페스티벌을 만나봅니다. 지난 주말 흥겨운 노래소리를 따라 태화강 남구 둔치를 찾았는데요. 태화강은 달이 떴을 때 정말 예쁘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달의 요정 세일러문 아니고 김원지죠, 김원지. 여러분, 태화강에 달빛이 내려앉으면 울산은 유잼 도시가 됩니다. 정말 재밌는 도시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즐길 수 있는 그거? 달빛을 조명 삼아? 정말로? 지금부터 라인업! 세대공감 달빛 축제 시작합니다.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세대공감 놀이터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누구나 즐길 거리 많은 이곳에서 김원지 리포터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봉을 타고 마치 한 마리의 우아한 나비처럼 돌고 있는 이분은 뭘하는 걸까요? 어머, 괜찮으십니까? 네. 저 있잖아요, 진짜 축제 현장에서 폴댄스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늘 그렇듯 호기롭게 도전해보는 김원지. 아하, 올라가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미끄럼틀인가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폴댄스 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고 이제 울산 분들이 폴댄스를 좀 많이 알게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등록하러 갈게요. 진짜로요? 진짜 와주세요. 저 이렇게 근육이 없고 이렇게 손에 힘이 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더 도전해봐도 돼요? 하나, 둘, 심기일전 해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셔야겠는데요. 혹시 세대공감 달빛 축제를 이제 달빛이 딱 어둠이 찾아오면 이제 제대로 또 즐길 수 있잖아요. 디제잉 파티. 네. 좀 어떻게 즐기실 거예요? 자, EDM 디제잉. DJ 오면 함께 뭐 그냥 춤추고 놀면 신생일동 국민 여러분, 여기 태어난 도시 오시면 맛거리, 구경거리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오세요, 구경 오세요. 이번 축제의 또 다른 주제는 치유와 힐링인데요. 그래서 여느 축제장과는 다르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부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체험하고 계시는 거는 뇌파를 직접 측정해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현대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끔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느 만큼 나에게 감지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니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여기 집이 근처라서 여기서 뭐 행사를 하길래 와서 보니까 요새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좀 파악하고자 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화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철새 부스를 찾았는데요. 와, 뭔가를 열심히 색칠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어떤 거 체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울산에 찾아오는 철새를 이렇게 캐릭터화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드게임도 진행하고 아이들 애착 인형도 이렇게 만드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찾아주는 철새를 캐릭터화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철새들이 어떻게 캐릭터화 됐어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울산을 찾아는
여기 떼까마귀, 갈까마귀부터 시작해서 백로 친구들도 그렇고 울산 찾아오는 9가지 새해부터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동식물들을 캐릭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색칠을 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태화강을 찾아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대부분 어린 친구들은 철새홍보관에 많이들 갔다 와가지고 보고 대부분 다 바로 알더라고요. 색칠을 하면서 태화강에 찾아주는 철새도 알게 되고 더더군다나 옆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굉장히 즐겁네요. 네네. 부스를 둘러봤으니 이번엔 공연을 즐겨볼까요? 그 첫 번째는 울산 청년들을 위한 인디밴드 콘서트. 블루파프리카, 레드씨, 5월 5일 등 홍대에서도 보기 드문 귀한 인디 가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빨간 립스틱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 이번엔 낭만을 더해줄 가수 제백. 달빛에 취한 제백호에 취한다. 아무래도 세대공감 축제인 만큼 초대 가수도 그에 맞춰 다양한데요. 그리고 선셋 콘서트의 데뷔를 장식하는 가수 거미까지 잠시 들어볼까요? 역시 거미 노래는 떼창이 기본이죠.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즐기는 달빛 축제입니다. 너무 좋아요. 한편 그 시간 태화강 다리 아래에선 수상한 조명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 보이시나요? 알고 보니 무서움 DJ 파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헤드셋을 받았습니다. 네. 진짜 울산에서 이런 디제잉 파티가 있나? 무소음 디제잉 파티. 아니 어떻게 즐겨야 돼요? 지금 일단 클럽 이러면 일단 너무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쓰시면 바로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클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조용한 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무소음 디제잉 파티를 열게 된 걸까요? 지금 일단 울산은 노잼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근데 다 숨어 있단 말이죠.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끌어내서 앞으로도 즐거운 숨어 계신 분들을 찾아서 계속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울산에서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소음 디제잉 파티 시작합니다. 자, 뮤직 스타트. 주위에 소음 피해는 주지 않고 각자의 숨겨두었던 내적 흥을 깨워보는데요. 한강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울산 태화강 다리에서도 충분하니까요. 붐붐붐 쉐기 쉐기 붐붐붐.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지고 이제 달이 뜨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세대공감 달빛축제 마지막은 영화 관람입니다. 달빛을 조명 삼아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했는데 저 영화 보러 갈게요. 빨리 오세요. 조용히. 울산에서 처음 열린 제1회 세대공감 달빛축제 어떠셨나요? 낮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는데요. 아름다운 울산의 밤이 궁금하시다면 울산으로 놀러오세요.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를 넘어 강릉의 전통과 현재를 듬뿍 담은 한복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강릉 한복의 모든 것이 있다는 한복문화 창작소를 찾았습니다.
강릉 한복문화창작소는 2023년에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릉의 독특한 그 한복 문화를 저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지역에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그 한복 업체들과 같이 힘을 협력해가지고 여기 인프라를 구성해서 강릉에 맞는 강릉만의 그런 한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을 또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릉 한복문화창작소에서는 한복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한복문화창작소는 2025년 상설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강릉 한복으로 기억되다라는 테마를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전시의 가장 그 큰 테마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릉의 그 역사적인 인물들의 복식, 두 번째는 예복, 세 번째는 강원도의 특징인 방한복, 네 번째는 이제 현대에도 입을 수 있도록 활용된 신한복,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문화주간과 어울렸을 때는 각종 또 체험하고 곁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하고 있는 한복은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데요. 까다로운 역사적 고증을 거쳐 재현한 한복입니다. 판강릉대도부사 신유정 15세기의 복식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에는 신사임당, 이원수 남편, 그리고 그의 아주 훌륭한 아들 이율고까지, 그리고 이제 17세기가 되면은 최경선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출토되는 복식이 있습니다. 그 복식은 허균과 이런 복식의 그 고증을 할 때 아주 실질적인 자료로 아주 중요한 자료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만큼 한복에 선조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듯한데 이건 어떤 한복일까요? 강릉 최씨 후손인 절충장군 최경선 묘에서 출토된 복식들을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입는 속 저고리, 그리고 다음에는 활동에 편리한 천리기죠. 그리고 중치마, 저 끝에 연미색이 이제 도포, 그리고 달령. 이 옷들은 겹으로 출토된 것도 있는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을 들여서 호수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닮아 은은한 빛깔의 한복이 참 곱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릉의 가장 중요한 예복, 강포로 만든 도포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할 때 장모가 꼭 해주는 옷이고, 이 옷은 또 죽을 때 수의로 입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귀중한 삼배를 제가 기증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릉만의 그 독특한 풍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춥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방한복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저고리는 양털을 전체를 넣은 갓저고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겨울에 그 모본단 치마를 입었는데 이 옷은 선교장에 소장되어 있는 옷을 근거로 고증해서 제작했고요. 이거는 손으로 누빈 배자예요. 그래서 이 배자는 일일이 다 손으로 명주소물 넣어가지고 다 누비고 그 가장자리를 또 손으로 감춘 굉장히 공이 많이 들은 옷입니다. 이 배자라고 하는 옷은 소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하기 편하고요. 이게 앞이 짧고 뒤가 길어서 우리 같은 그 좌식 생활에 엉덩이 이렇게 다 가려주고 허리를 가려주는 좋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한복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쓰개류들도 선보였고요. 강릉의 이미지와 역사를 담은 독창적인 새로운 한복, 신한복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신한복은 그 전통 한복의 그 고유한 특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생활의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발해서 요즘 입고 있는 옷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응용되고 있는 것들이 강릉의 전통 자수, 또 색실 누비,
그런 문양들을 재해석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팅한 원단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한복문화창작소에서는 한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한복문화창작소에서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강릉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단오를 맞아 독창적인 신한복을 선보였습니다. 축제장답게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사이좋아 보이는 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복을 평소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좀 입으시나요? 아니, 입을 기회는 별로 없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한복이라 그런지 시원하고 이런 거 평소에 사서 입고 싶습니다. 강릉 단오의 최고 행사 중 하나인 길놀이에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강릉 대도부관하에 모여 한창 준비 중이었는데요.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복식을 착용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남다름은 말할 수 없고요.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은 흔히 말하는 예향 문향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리는 소리가 골골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은 생각이 이제 나고 저도 그런 복식을 입으니까 더 강릉을 위해서 또 우리 예향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라 할까 각오가 생깁니다. 이 옷은 천릭이라고 하고 보통 남자들이 활동하기 편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타기, 활쏘기 등등. 제가 입은 옷은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머리에 쓰기도 하고 입던 장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한복도 좀 갖춰 입고 다 함께 길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운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죠? 승문이 높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예쁜 긍정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한복 사랑해주세요. 한복은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꿈이 담긴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전통복이죠. 보기에도 좋고 입으면 편한 한복. 여러분도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초록이 짙어진 깊은 산속 옥천의 한 외딴절에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봤죠. 근데 이 대나무 꽃이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그래요. 보기 드물다는 대나무 꽃이 핀 이곳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찰이라는데요. 어떤 사연을 간직한 곳일까요? 특별한 꽃이 피었다는 소문을 듣고 옥천의 체온산으로 가봅니다. 초록초록 여름의 깊은 산속엔 자연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조용한 곳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가득하네. 너무 편안하다. 근데 이 길이 맞는 건가?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보통 웅장하다고 하면 크고 화려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웅장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네. 꽉 차 있는 기분이에요. 예, 전통미가 있지요. 저희 가산사는 약 1300년이 된 사찰입니다. 신라 때 사찰인데 그러면서도 호국 사찰입니다. 선조 때 또 숙종 때 이곳을 호국 사찰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또 특별한 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도 사실 산중에 오래 살았지만 대나무 꽃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들 뜰 앞에 있는 대나무에서 대나무 꽃이 폈어요. 이 대나무 꽃은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꽃이래요. 국내에서도
몇 군데 안 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대나무 꽃을 한번 보러 가시죠. 이 특별한 꽃을 빨리 한번 보러 갈까요? 네네. 이쪽.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꽃이 없겠지만 대나무 꽃은 희소성에 있어 단연코 굉장히 특별한 꽃이라 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꽃일지 궁금해집니다. 와, 스님, 이게 네. 다 뭐예요?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어머,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예. 와, 아니 무슨 보리? 벼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 보리처럼 생긴 그 아래에 연한 녹색으로 하늘 이렇게 피지요. 저도 처음 봤어요. 대나무 꽃은 수십 년, 길게는 120년 만에 아주 드물게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나무 꽃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신기한 꽃이고요. 아름답기보다 신비로운 꽃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대나무 꽃이 보기 드문 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음 보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 봤죠. 그런데 어느 교수님들이 우연히 오셨다가 이 대나무 꽃을 핀 것을 보고 가셨다가 다음 날 또 오셨어요. 근데 이 대나무 꽃이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안 폈다고 하는데 누구는 대나무 꽃이 피면은 이 대나무가 죽는다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이곳은 호국사찰이고 영규대사가 머물렀던 곳인데 영규대사님 말씀이 나의 호국의 그런 그 이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 새로운 세상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나무 꽃이 피부를 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나무 꽃이 피면 일대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도 가능하죠. 이처럼 신비로운 대나무 꽃이 핀 옥천 가산사는 어떤 사찰일까요? 신라 성덕왕 때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옥천 가산사는 호국 사찰로 지정된 곳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아주 특별한 사연을 품은 곳이랍니다. 스님, 네. 이곳이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면서요?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1690년 숙종 20년에 숙종 임금이 특별히 이곳을 호국사찰로 지정하면서 이 전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각의 특징은 다른 사찰은 승병만 모시고 또 일반 의병들 하는 데는 의병만 모셨는데 여기는 칸을 딱 막아가지고 승병과 의병을 같이 모시게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숙종 21년에 건립한 가산사 영정각은 의병 조헌 선생과 승병 영규대사의 영정을 함께 모시고 있는 특별한 건축물이랍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국사찰 가산사에는 또 다른 귀중한 유물도 있다는데요. 스님,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사면부를 모시고 있는 법당으로 갑니다. 사면부를 모시고 있는 법당이요? 예.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바로 말씀하신 예. 사면불상인 거예요? 동서남북 사면을 향해 각기 다른 부처님이 서 있는 아주 특별한 불상입니다. 아까 제가 대나무 꽃을 보고 한번 놀랐는데 네. 이곳에 들어와서 이 네. 불상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이 생겨요. 놀라움을 가질만 해요. 네. 부귀시대의 부처님이시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아주 완성체로 조각된 사면불상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산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귀시대하고 네. 백제하고 교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보통 그 백제의 미소 그러잖아요. 백제의 미소가 바로 부귀시대 부처님의 그 미소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백제의 미소라고 할 정도로 부귀시대 부처님의 그 미소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신령스럽기까지 한 사면불상을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데요. 소원을 빌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용히 묵상을 해봅니다. 이처럼 기품 있고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옥천 가산사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간직한 전통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국의 의미를 생각하는 특별한 건축물도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쭉 걸어 올라왔는데 네네. 깊은 산 속에 탑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네. 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요? 네, 이 탑은 호국충원탑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달린 것은 승병을 상징하고 연꽃이 없는 것은 의병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금산 전투에서 또 청주성 탈환에서 승병과 의병, 기여당 연구대사와 조원 중봉 선생의 그 의병과 승병, 의병 700명, 승병 800명이 같이 전투를 해서 청주성을 탈환하고 8월 1일 날,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그 금산 전투를 통해서 거기서 두 분이 다, 그 다음에 1,500명이 다 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주성 탈환과 금산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가산사에서 승병과 의병을 상징하는 호국충원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교대사가 모집한 승병과 조헌 선생이 모집한 의병 700명이 함께 청주성 탈환에 공을 세우고 금산 전투에서 안타깝게 모두 희생되고 맙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충원탑과 영정 그림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봅니다. 네, 대나무꽃은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꽃이 피면 그 대나무는 죽게 된다는데 아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나무꽃이 피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나무꽃이 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가 잊고 지내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던 조국을 위해 삶을 온전히 내던지고 기꺼이 순국한 영웅들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저장해 봅니다. 영도의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 여러분들은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풍경 좋은 곳? 아니면 카페 예쁜 데 많은 핫플레이스? 아닙니다. 이 흰여울 문화마을은 그거 외에도 숨겨진 얘기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우리의 추억에 남아있는 옛 골목길부터 영화 촬영지와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맛집까지 흰여울 문화마을을 소개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흐린 날씨에도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찾아서 성큼성큼 걸어가 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너 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딜 가야 돼 여기? 세훈 씨,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흰여울 문화마을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오셔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에요. 젊은 분들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IT 시대로 가면서 시내로 다 옮겨가고,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금 이제 낙후된 삼복도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매력 때문에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고 있죠.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화 기록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요. 네. 어떤 영화들을 찍었나요? 여기에서 저 바다의 암수살인,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죄와의 전쟁하고 변호인 때문에 사람들한테 서서히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의 촬영지라서 더 기대되는데요. 이 공간은 영화 기록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공간인가요?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얘기해 줄 수도 없으니까 여기 간단하게 포토존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8090 시대가 물씬 느껴지는 의상들이 있었는데요. 눈에 익은 의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입었던 그런 정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 좋은 변호인으로 변신이 아니고,
야, 이거 변호인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는데 이거 점점. 그 정반대 어둠의 세계로 갑니다. 아, 의상 때문인지 인상 때문인지 분위기도 괜히 한번 잡아봅니다. 고사순 여울지기 큰형님과 함께 이동하는 장소 어딜까요? 여기가 옛날엔 실제 우물이었나요, 선생님? 이 마을 전체에 피라민들이 엄청 많이 살 때도 식수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뿐이었어요. 여기가 이 마을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겠네요. 여기가 한마디로 우리 흰여울 문화마을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곳이죠. 처녀 총각들 물길러 와가지고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품고 있고 그 따뜻한 추억 속에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닷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얗고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보는 것도 즐거움이더라고요. 가게가 이렇게 좀 많이 화려해졌다나?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모두 전보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점. 관광객들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저녁 시간에는 여기가 딱 문을 닫고 많은 분들이 다 시내로 나가버리니까 여기가 너무 적막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서운하거든요. 옛날에 이 골목을 밤에 오면 막 집에서 오손도손 소리도 나고 아주 정겹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나누는 정들이 눈에 보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사라져가니까 정말 아쉽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의 주민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떠나가는 주민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들에게 목표와 같던 이 아파트도 이제는 빈집이 더 많아졌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망이 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글쎄,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어떤 빈티지 같은 느낌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좀 어떤 그런 매력으로 하는지 몰라도 사람의 그 인생 무상이 아니라 아파트도 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1968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바람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점점 이제 노화가 되고 사람들이 안 살게 되고 또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좀 섭섭합니다. 사람들의 빈자리를 비둘기들이 채워서 살아간다고 해서 비둘기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이제 저도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의 맛집 소개드립니다. 햄버거가 독특한 게 많이 들어가던데 여기는 어떤 햄버거를 파는 데입니까? 네, 저희는 시푸드 수제 버거를 주문 즉시 조리해드리는 곳입니다. 영도 바다와 함께하는 시푸드 수제 햄버거. 비주얼과 맛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데요.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네, 이 버거 순서대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관자 스테이크 버거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는 대게 버거. 그리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연어 버거입니다. 제가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관자 스테이크부터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입에 턱 관절 운동을 좀 하시고. 물론이죠. 관자 스테이크 버거 맛보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이겁니다. 도대체 관자가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전 먹으면서 했던 게 와사비 맛, 고추냉이 맛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제작한 네. 생와사비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 맛있는 대게를 살을 발라서 튀겨버렸습니다. 진짜 대게 살마늘, 몸살, 다리살을 다 발라내어서요. 그대로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버거입니다. 다른 일체 어떤 살도 섞이지 않습니다. 프레시한 버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조금 무겁지 않게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어 버거 괜찮습니다. 신선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이 연어 햄버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대게버거가 제 스타일이에요. 흰여울마을 앞에 이 바다가 있는데 치킨버거는 들이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수제버거와 바다 풍경과의 만남. 저 맛은 흰여울 문화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푸드 햄버거를 신선하고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 제가 기분이 좋아서인 탓일까요? 날씨도 확 겠네요. 바다 앞에서 먹는 이 시푸드 수제 햄버거 정말 많은 분들께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추억을 맛볼 수 있는 여행지 흰여울 문화마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흰여울 문화마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 전해드린 흰여울 문화마을의 이야기가 많은 울림이 가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흰여울 문화마을, 여러분들도 오셔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느껴보시면 우리 지역의 명소가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 옛날에 20여 년 전에 제비꽃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세히 풀꽃을 보고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 낮은 자세로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풀꽃을 요리하는 자연요리 연구가 김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마당새가 있으면 마당을 싹 쓸어줄 텐데. 나비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자. 얘는 작년에 요만한 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갖고 온 거예요. 얘가 계란하고 뭐 이렇게 줬는데 그 뒤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배가 뚱뚱해지고 살이 찌는 거야. 새끼를 가진 거야, 얘가. 너무 신기해요. 얘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돼요. 고수 하나 먹어봐. 얘 먹어봐. 먹을 줄 알아? 그럼요, 고수. 진짜 맛있지. 전 뿌리채 먹는데. 응, 뿌리. 맛있지? 응. 꽃은 또 달달하네요. 맛있다니까. 여기는 고택문화체험관이에요. 사람들이 음식 체험도 하고 숙박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명상 체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그래요. 여기서 잠을 자면 편안하다. 그것이 바로 자연에 있는 이런 에너지를 함께 받아서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요리대회 참가 신청서 받아야 되거든. 이거 조금 수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단체나 개인에게 보내야 되거든.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서 서로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닮은 꼴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 문화를 지금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도 했었고, 나 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있을 즈음에 정읍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11년 차 돼가네요 이제. 엉거기 밭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또 음식 준비하게요. 그죠? 거기 약초 보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 술을 딸 때는 요 위에 이렇게 위에 해야 얘네들이 연애 이렇게 따면은 커피는 어느 부분을 먹어요? 어느 한 특정한 부위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먹어. 전체 다 먹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 지금은 어린 순하고 요 꽃을 먹지. 이 꽃을. 얘는 원래 여기가 엉거기 밭이 아니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밭이에요. 이곳에 조그마한 집 짓고 살면 이 바람을 마실 수 있고 또 여기다 꽃을 심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나 이 땅 사고 싶다. 그때 분회장님이었거든. 분회장님이 진짜? 내가 이자님한테 말해줄게. 그래갖고 샀어요. 이 꽃이 폈을 때 혼자 보기 너무 가까운 거야. 살살 차림을 차려놓고 사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혼자 밥에 먹이려니까 힘들더라고 이제는. 방법이 없을까 한 것이 요리 겸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놀고 먹고 그렇게 행사를 9회째 이제 막 마쳤습니다. 이게 사상자라는 거야.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분자. 그래서 얘네들은 오자라 그래가지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 선생님 알려주시니까 알잖아요. 그럼 길에 가다가 그 많은 애들은 어떻게 먹고 안 먹고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식약청에 뭐 증대돼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분류된 것들도 있어.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단방약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불꽃들도 있고. 네. 엉겅퀴 같은 경우는 전통 식품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식품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풀꽃 공부가 필요해. 언니, 언니. 언니,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밭에서 만난다, 그지? 아이고 우리 언니 참말로 우리 그때 이렇게 밭에서 풀꽃 따고 우리가 놀던 때가 좋았지.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맨발을 벗고 탈수 다니는 선생님. 자연에서 이게 나는 애들 우리가 잡초로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약초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나하나 집에서 해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도 일단 좋아하더라고요. 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면 늘상 배우죠. 봐봐, 풀빛 담은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소꿉놀이 할 때 이거 따서 계란 후라이 했거든. 딱 그 꽃이에요. 얘는 천연 염색도 하지만 저는 이걸 요리를 한답니다. 어느 날 그 달빛에 비춰진 바이팀의 제비꽃을 본 후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감사와 고마움, 호기심, 이런 세상을 만났어요. 또 이렇게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 엉겅퀴가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의 전령사, 이 향기의 에너지에 모두가 이렇게 반하고 거기서 삶의 희망을,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작은 하단이라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우리 엉겅퀴도 많이 땄으니까 가서 밥 해 먹자, 맛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면 되죠? 꽃선 꽃대로 또 우리가 그 엉겅퀴 순은 순대로 하고, 꽃모리가 좀 큰 애들은 튀김을 하고, 꽃모리가 작은 애들은 양념 찰밥에 넣고 그렇게 하게. 서울에서 이제 요리하는 일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서 이제 이렇게 엄마랑 지내면서 엄마 이것도 옛날에 먹었을까? 이것도 먹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느 세월인가 내가 꽃으로 요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꽃으로 풀로 요리하는 것은 늘 한결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안 돼. 물을 받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잎이 상해. 자, 밥이 이렇게 익었어요. 자, 이거로 가지고 다시 이 들나물 넣어서 다시 밥을 할 거니까 밥을. 청혈작용이 많아요. 피를 맑게 해준다. 몸이 너무 속에 열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열이 나서 만약 머리도 무겁고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기운을 좀 내려준다 그래요. 특히 엉겅퀴 같은 경우는 청혈작용이 참 좋아요. 활혈거 작용이 있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튼튼하게도 해줍니다. 살짝 이렇게 하면 옷이 보이죠. 근데 얘를 자꾸 건들면 옷이 벗어져.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놀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뭔가 알아지는 느낌,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할까? 아유, 어서 와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또 엉겅퀴가 또 피어서 또 한상 차렸지. 네. 네, 앉으세요. 위에는 고수꽃이에요. 고수. 이 잡내가 없어지나요? 네, 한번 드셔봐요. 자, 이쁘죠? 와, 맛있겠다. 우리 동네 바로 이 뒷집, 공동마을의 원주민. 오늘 이렇게 풀꽃도 했고 그래서 대접을 해요, 이렇게. 맛있어. 이 나물도 맛있네요.
명인이 했던 게 다 맛있었지. 뭐. 소녀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같이 또 저희도 같이 작년에 일을 같이 했었어서 더 친근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색다른 거라. 이 엉겅치 튀김도 맛있고 대망초 이거에다 먹어도 맛있고. 그것은 스승이다, 친구다. 사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향기를 얻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음식. 그래서 나의 음식은 가족이다. 아무튼 맛있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배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살면서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려 노력할 거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쉬어가도 괜찮을 그런 공간이 느껴지게끔, 그러려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뉴욕 방걸 준비하고 있습니다.